안녕하세요. 4학년 F반 송경인입니다. 활력증후 측정에 대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입니다. 필요 장비 및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은 인체의 열 생산과 열 소실 사이의 균형입니다. 맥박은 좌심실의 수축에 의해 동맥에서 촉진되는 혈관 박동이며 호흡은 숨쉬는 활동, 그리고 혈압은 혈액이 동맥을 통해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성인의 경우 정상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36.1에서 37.2도씨, 분당 60에서 100회, 분당 12에서 20회, 120에서 80mm HG입니다. 체온, 맥박, 혈압,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한 게 있는데 체온의 경우 신생아는 조절이 미성숙하고 성인 후기는 온도 변화에 예민하고 노인은 저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체온 변화가 크고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엔 체온이 낮고 오후엔 체온이 높습니다. 나이 들수록 호흡수가 감소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이 있을 때 구부리거나 엎드린 체위를 취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등 호흡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모르핀과 같은 약물이나 뇌손상은 호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맥박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저하되며 사춘기 이후엔 남자가 더 느립니다. 운동, 열은 맥박을 상승시키고 방심제는 맥박을 감소시키며 에피네프린이나 카페인 등의 약물은 상승시킵니다. 출혈이 있을 경우 줄어든 혈류량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맥박이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맥박이 상승하며 심질환, 천식, COPD 등은 맥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며 사춘기 이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폐병기 이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습니다. 교감신경계 자극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뇨제는 혈압을 감소시키며 정맥수액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루 중 아침에 혈압이 낮고 오후에 혈압이 높습니다. 왼쪽 네모칸은 수행 절차이고 오른쪽 네모칸은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입니다. 먼저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내과적 물윤수를 통해 미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송경인입니다. 미생물 전파 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묻고 입원 팔찌와 환자 리스트를 대조하여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입원 팔찌와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정보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대상자에게 측정 목적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환자분의 신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감소시키고 절차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함입니다. 체온계를 꺼내 끝부분을 소독솜으로 닦은 후 겨드랑이 중앙에 삽입하여 체온계가 빠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애가의 가장 깊은 부위는 정확하게 체온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체온이 측정될 때까지 체온계가 유지되도록 설명합니다. 환자분 삐 소리가 날 때까지 체온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세요.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의 팔을 편한 자세로 놓고 이불을 내려 가슴이 보이도록 합니다. 편안감을 제공하고 측정 용이한 자세를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손가락으로 요골동맥을 찾아서 그 위에 놓고 맥박 부위를 확인한 후 맥박을 측정합니다. 손끝이 가장 예민한 부위이므로 맥박을 감지할 수 있고 엄지의 경우 간호사의 맥박이 촉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맥박의 경우 처음 입원 시엔 1분간 측정하고 입원 중 규칙적임을 확인한 후에는 30초를 측정한 후 2를 곱합니다. 맥박 측정 후 동맥에 손을 그대로 댄 채로 호흡을 측정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 양상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체온이 측정되면 체온계를 빼고 소독솜으로 닦아서 용기에 집어넣습니다. 측정된 맥박, 호흡, 체온을 메모합니다.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고 팔을 노출시킵니다. 심장보다 팔이 높이 위치해 있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동맥 위에 옷이 있으면
소리를 듣는 데 방해가 되어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호흡 또한 처음 입원 시엔 1분간 측정하고 입원 중 규칙적임을 확인한 후에는 30초를 측정하고 2를 곱합니다. 팔오금 상완동맥 2-3cm 위에 커프의 벌브에 연결된 줄이 상완동맥과 평행이 되게 놓이도록 하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고 감습니다. 커프가 너무 느슨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상완동맥을 찾아 그 위에 청진기를 대고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고정합니다. 조절밸브를 잠그고 압력 벌브를 눌러서 눈금이 160에서 200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16번의 경우 처음 측정 시에는 맥박이 이게 아니라 16번의 경우 처음 측정 시에는 한 손으로는 벌브를 눌러서 공기를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요골동맥 또는 상완동맥을 촉지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소실되는 지점까지 눈금을 올리고 거기서 30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초당 2mm Hg 정도 눈금이 떨어지도록 공기를 빼면서 다시 맥박이 촉지되는 지점을 기억합니다. 공기를 완전히 빼고 밸브를 열어서 공기를 완전히 빼고 15초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17번은 밸브를 잠그고 혈압계의 눈금이 160에서 200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처음 측정하는 경우에는 방금 전 맥박이 소실되었던 지점에서 30을 더 올립니다. 조절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초당 2mm Hg 속도로 내리며 처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의 눈금을 읽어 기억합니다. 압력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은 수축기 혈압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리는 소리는 코르트코프 1단계 소리이고 이는 수축기 혈압입니다. 밸브를 천천히 열어 공기를 빼며 소리가 없어지는 지점의 눈금을 읽어 기억합니다. 이완기압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코르트코프 5단계 소리입니다. 밸브를 완전히 열어 공기를 뺀 후 커프를 풀어 혈압계를 정리합니다. 대상자의 환희를 정리하고 측정한 혈압을 메모합니다. 귀꼬지와 판막을 소독솜으로 닦고 물과 비누로 다시 한번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간호기록지에 측정한 호흡, 체온, 맥박, 혈압을 기록합니다. 고막체온의 수행 절차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앞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서 탐침 덮개를 꺼낸 후 탐침 덮개를 고막 체온계에 덮습니다. 대상자별로 매 측정시마다 교환함으로써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체온을 측정할 귀를 노출시킨 후 귓바퀴를 당긴 다음 탐침을 부드럽게 웨이도로 삽입하여 체온을 측정합니다. S자로 구부려져 있는 웨이도를 곧게 하여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아의 경우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으로 귓바퀴를 당깁니다. 탐침 덮개를 제거한 후 체온을 메모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간호기록지에 체온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